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고구려의 건국신화로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로 엄리수를 건너 고구려를 건국하는 주몽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권 13 고구려 봉기 1 동명성왕.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 뒤는 주몽이다. 혹은 추모 혹은 중해라고 하였다. 금화가 동부에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금화 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 동생들과 놀러 나갔는데 이때 한 남자가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면서 옹심산 아래에서 저를 유혹해 압록강변의 집에서 그와 사통하고는 곧바로 가 버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매 없이 남을 좇았다고 책망하여 마침내 우발수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금화왕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녀를 궁실 가운데 깊이 가뒀는데 햇빛이 비춰 몸을 움직여 피하여도 햇살이 따라와 그녀를 비췄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하나의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5대만 하였다. 왕이 이를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는데 모두 먹지 않았고 다시 길가에 버렸지만 수어 마리 이를 귀하였다. 이후에 알을 들여다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품었다. 왕이 알을 쪼개려 하였지만 깨트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알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영특하고 잘생겼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을 때 남달리 뛰어나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이를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금화 왕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어 항상 주몽과 어울려 놀았지만 그 재주가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장자 대소가 금화 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고 그 사람됨이 용맹하니 일찍 도모하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청컨대 제거하십시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기르도록 하였는데 주몽은 그 중에서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려 야위도록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웠습니다. 왕은 살찐 말은 자신이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고 이후 왕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므로 그에게 화살을 적게 주었지만 그가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습니다. 왕자와 여러 신료가 다시 주몽을 죽이고자 모의했는데 주몽의 어머니가 이를 몰래 알고 말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이라면 어디에 가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체하여 머물다가 육보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몽은 이에 우이, 마리, 협부 등 세 사람과 벗을 하고 길을 나서 일명 계사수로 지금의 압록 동북 쪽에 있는 어무수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고자 했지만 다리가 없었는데 주몽은 추격병이 가까이 올까 걱정하고 엄리수에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치고 있는데 추격자가 다가오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고 이내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하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주몽은 모든 곡에 이르러 3명을 만났는데 제각기 마이, 나베, 수조이를 입고 있었는데 주몽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이여? 마이를 입은 자는 이름을 제사라고 하였고 나비를 입은 자는 이름을 무골이라고 하였고 수조이를 입은 자는 이름을 묵거라고 하였는데 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제사에게 극시, 무골에게 중실시, 묵거에게 소설시의 성을 만들어 주었고 주몽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의 크나큰 명을 받들어 나라의 기틀을 열고자 하는데 여기 3명의 현인을 우연히 만난 것은 어찌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그 능력을 헤아려 갖기 임무를 주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습니다. 그 토양이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하여 마침내 도읍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단지 비류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포를 고구려라고 하고 고를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고구려 건국신화의 일부입니다. 이를 흔히 주몽신화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와 비교해 내용이 풍부하고 구성이 복합적일 뿐 아니라 국가 형성의 중요한 사실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주몽 신화와 관련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5세기 때 광개토왕 비문이며 같은 시기 모두르묘 지명과 6세기 중반 편찬된 이서 고구려전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 신화는 후대의 창작물이 아니라 고구려 당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몽 신화는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및 동국이상 국집 동명왕편에도 실려 있는데 줄거리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는 신화가 정리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 부인의 아들로 나옵니다.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 유화 부인은 화백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주몽은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손자로 신성한 혈통입니다. 건국자의 혈통을 신성시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건국 신화도 유사한데 대개 신이 자연적 존재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시 고대인의 삶은 자연이 좌우했는데 인간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이변은 원시 고대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어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하늘, 태양, 바다, 강 혹은 산천과 같은 중요한 자연물은 초월적인 존재, 즉 신으로 신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 역시 하늘과 물의 신처럼 자연신의 자손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원시 고대인에게 신의 자손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주몽이 엄호수에서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화백의 외손자다 라고 외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오른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신화 속의 주몽은 신성한 혈통으로 자연물과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어 백성들은 주몽이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고 믿음은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주몽뿐 아니라 그의 혈통을 이은 고구려의 왕이 모두 마찬가지라 주몽 신화는 고구려 왕권을 물리적 강제력만 아니라 그 정당성, 즉 권위의 측면에서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몽 신화는 왕권만 정당화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료에는 주몽을 따라 나선 오이, 마리, 혁보나 제사, 무골, 묵거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러 귀족 가문의 시조였다고 추정되는데 모두르묘 지명에 따르면 그의 가문 시조가 주몽을 부여해서부터 수행했다고 합니다. 주몽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여러 귀족 가문의 시조로서 가문의 자랑이었을 것이며 고구려의 여러 귀족 가문은 건국 때부터 왕실을 모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가문의 권위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실과 여러 귀족 가문의 기원과 현실적 특권이 공고히 결합된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현실의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해됩니다. 한편 주몽 신화에 보이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주몽이 부여에서 성장했고 그곳을 벗어나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건국 집단이 부여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이해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부여에서 고구려로의 주민 집단과 이동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여 지역은 돌널무덤과 널무덤을 사용했지만 고구려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돌무지 무덤이 유행하고 그것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료에서 주몽이 남하하면서 제사, 무골, 묵거와 같은 토착 세력을 만났다는 것은 부여 출신의 세력과 토착 세력의 연합을 통해 고구려가 건국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주몽 집단의 남하 과정이 급진적인 대규모 주민 이동이 아니라 점진적인 일부 집단의 이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 신화의 내용이 고고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로 엄리수를 건너 고구려를 건국하는 주몽 이야기였습니다.